이제 여러분들이 또 넘어야 될 산이 또 왔네요. 제가 이제 그렇게 너무 중요하다고 했던 그 클로저가 이제 곳곳에 쓰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이제 써야 되는 함수들에 보면 또 꼭 클로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로저에 대한 이해를 꼭 해야 되고요. 일단 우리가 스위프트에서는 이게 지금 스위프트 함수가 7객체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 그랬죠. 그래서 변수를 저장할 수 있다. 이런 거 저장할 수 있다. 매개 변수로 전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리턴 값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벌써 많이 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클로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함수인데 익명 함수로 이름을 쓰지 않는 거라 그랬죠. 이거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클로저라는 걸 표현해주기 위해서 in을 쓰고요. 얘를 앞으로 당긴다고 했어요. 뭐 펑션, 애드 다 없애버리고 해서 얘를 이제 호출해 보려면 어떤 이제 변수에다 저장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요 함수랑 똑같은 거고 in을 반드시 써줘야지. in이 있으면 요만큼은 클로저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파라메타 레이블 없이 그냥 호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자, 이렇게 해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일링 클로저.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죠. 호행 클로저라고 해서요. 그래서 이제 클로저가 이제 제일 뒤에 오면 마지막에 보통 그래서 클로저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함수 소괄호 외부에 클로저를 작성하면 된다. 마지막 매개 변수를 생략할 수 있다. 해서 여기 이제 클로저죠. 왜냐면 뭐 이게 CL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상한 형이잖아. 이거 매개 변수도 없고 리턴 값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형의 함수를 넣을 수 있고 클로저를 넣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가 실제로 클로저를 넣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그냥 닫아버리고 CL도 없애버리고 중괄호 열고 닫고를 해도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날 테고요. 그래서 뭐 같은 소스에서도 이렇게 씁니다. 자, 지금 보면 alert action이라는 애를 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개로 되어 있고요. 뭐 나머진 뒤에 핸들러 보니까 클로저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쓰게 되어 있고 물론 이제 디폴트로 nil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예 안 써도 관계는 없습니다. 아예 안 써도 관계는 없고요. 자, 이제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 핸들러 콜론 다음에다가 이렇게 클로저 인이 있는 거 보니까 이제 클로저 형식으로 써서 이렇게 가로를 닫았는데 이렇게 닫으면 이렇게 사실 소스 이야기가 굉장히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참 또 봐야 되니까 중간에 열고 닫고 안에. 그래서 아예 여기서 그냥 닫아버리고 핸들러도 없애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여러 번 얘기했었고 쭉 뭐 했던 거 기억납니까? 자, 혹시 클로저에 대해서 조금 더 재밌는 예제를 뭐 해보려고 하면 뭐 한번 해보세요. 여기 지금 BB가 있고 CC가 있고 AA가 있습니다. AA에서 여기 지금 이렇게 매개 변수도 없고 리턴형도 없는 함수를 여기 두 번째 인자로 받아들이게 돼서 첫 번째는 이제 인티저형이고요. 그래서 BB나 CCC라는 함수를 넘겨서 이제 출력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클로저를 출력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 뭐 재밌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아이폰, iOS 앱 개발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함수 중에 하나가 이 present라는 함수입니다. present. 이 함수는 이제 여기 찾아보면 알겠지만, 매개 변수가 이렇게 세 개예요. 항상 콜론 개수가 매개 변수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매개 변수는 안 써줘도 되고, 두 번째 매개 변수는 animate 다음에 쓰고, 그 세 번째는 completion 다음에 쓰게 되어 있고요. 이 프리젠트는 이제 다음 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이제 모달 방식으로 새로운 뷰 컨트롤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뭔가 클릭했을 때 뭐가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이 모달 방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모달 방식은 새로 나온 애를 처리하지 않으면 그 뒤에 있던 보통 뒤에 있죠. 뒤에 있거나 이제 전에 있던 그 뷰가 화면이 보이지 않는 얘를 처리를 반드시 해줘야 되는 뭐 윈도우에서도 메시지 박스나 이런 애들 대표적으로 뭐가 뜨면 알람이나 이런 게 뜨면 걔를 확인이나 취소 눌러줘야지 그 뒤쪽으로 다시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이제 모달 형식이라고 얘기하고 이 뷰 컨트롤을 없애야지 원래 아래 보통 옆이나 아래 뒤에 있던 애를 볼 수가 있는 것을 모달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첫 번째로 들어가는 애가 현재 뷰 컨트롤러 위에 표시야. 새로 나타날 뷰 컨트롤러 첫 번째다 쓰고요. 꼭 기억을 해두세요. 굉장히 중요한 함수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애니메이션 할 거냐 말 거냐. true라면 당연히 하고요. 너무 난 밋밋하게 할래 라고 하면 false를 하게 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플리션을 보면 여기 지금 어, 가로 열고 닫고 해서 매개 변수도 없고 리턴 값도 없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옵셔널형이에요. 옵셔널형. 그렇다는 얘기는 이 컴플리션에다가 써주지 않아도 되고 여기 디폴트로 nil이 들어가 있어서 컴플리션에다가 nil이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 아예 이 부분을 없애버려도 돼요. 이런 함수들은. 그러니까 매개 변수가 3개인데 분명히 3개인데 여기서 두 번째에서 닫아버려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클로저가 여기 지금 뭐 디폴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디폴트로 옵셔널로 되어 있고 옵셔널로 되어 있고 닐로 되어 있다고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3개짜리 매개 변수도 볼 거고 2개짜리 매개 변수도 볼 거예요. 그럼 굉장히 이상하죠. 보통 다른 언어에서도 사실 이렇게 닐이 있으면 여기 얘네들은 디폴트로 안 넘겨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로 이렇게 닫아봐도 되고 저 이제 뭐 다음 주에 나오면 글쎄요 할 수 있겠죠. 하여간 여기 닐을 생략할 수도 있고 이 컴플리션 핸들러라는 것은 이제 곳곳에서 얘도 나오는데요. 만약에 뷰 현재 보여주는 뷰가 뷰에 뷰 디드 어피어 메소드가 호출된 다음에 이 컴플리션 핸들러가 이제 이 부분이 실행이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뭐냐면 그 우리 GPS 데이터를 넣어주면요. GPS 데이터를 여기다가 위경도를 넣어주면 그 GPS 데이터에 대한 그 뭐죠? 주소가 튀어나오는 애거든요. 주소가 튀어나온 애고 그래서 이제 그때도 컴플리션 핸들러 쓰고 여기저기서 하여간 많이 씁니다. 여기저기서 많이 쓰고요. 자, 일단 그걸 미리 알고 있어야지 좀 편할 것 같아서 미리 얘기를 좀 했고 네트워킹이 일단 되는 URL을 만드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 4단계로 해서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URL을 만드는데 여기 보면 URL을 만들 때는 그냥 그 여러분들 그 도메인 그 URL 주소를 직접 넣어도 되겠고요. 그런데 항상 넣으면 이제 그게 주소가 이게 제대로 된 것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failable initialize로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스턴스를 가지고 놀 때는 당연히 뭘 해야 되겠어요? 옵셔널 바인딩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고, 자, 일단 자, 이건 이제 잠깐 내려놓고요. 지난주에 요거 가지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출력 계속 될 테니까 요 부분은 프린트하는 것은 없애버리면 되겠고요. 자, 그 데이터 함수에다가 계속 작성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